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식신격에 있어서 대운의 길흉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진전에서는요,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보기 때문에 식신격도 격이 완성이 됐느냐, 완성에 도달하지 못했느냐, 성중유패, 폐중유성, 이거를 기본 중에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안 돼 있으면 식신격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죠. 오늘은요, 식신격에 있어서 인성을 차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은 식신격에 있어서 인성을 지니고 있으면은 토식이 되죠. 토식, 탈식, 합격이 되죠. 그런데 조후의 원리에 비추어서 인성이 와야만 하는, 인성이 오면은 더 좋은 사주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말씀드릴 논점은요, 겨울에 태어난 금과 여름에 태어난 목일간이죠. 그래서, 동금, 하목, 이렇게 얘기하죠. 어, 이런 경우는 조후를 감안을 해서 용신을 취하고 대운의 기룡 화복도 이 조후를 반드시 감안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논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요, 이 적천수의 입각에서 사주를 볼 때는 조후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죠. 그리고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보고 이렇게 일간에서는 강약을 보면은 희신과 기신을 알 수가 있게 돼 있죠. 희신은 용신이나 뭐 자평진전에서는 이걸 상신이라고 하죠. 용신 또는 상신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청탁을 보는 거죠. 사주의 배합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생극지와의 선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하목이나 그 동금의 경우는 즉 겨울에 태어난 금일간, 여름에 태어난 목 이런 경우에는 용신을 취할 때 반드시 조후의 입각에서 용신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용신은 억부 용신을 많이 취용을 하죠. 뭐 통간용신이니 이런 것도 다 크게 보면 억부에 속하는 것이죠. 예, 자평진전에서는 격국 위주로 하지만 결국은 이런 걸 모두 조서부터 청탁까지 모두 다 감안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평진전도요. 예, 우리가 이 하목과 동금은 억부의 논리로 용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 조의 관점에서 이 양자는 반드시 용신을 취용을 해야 된다. 우운의 희기도 대운의 길흉도 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억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죠. 예. 이렇게 억부로 용신을 채택을 한다든지 대운을 보면은 잘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하면 하목과 동금의 경우는 이쪽의 입각에서 억부에 기축해서 용신을 취용을 하고 대운을 보면은 잘 안 맞는다는 거죠. 반드시 조우의 관점에서 용신과 대운의 길흉, 그 운의 희기를 조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논리죠. 이미 이 동금의 경우 이 공부를 한 내용이죠.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겨울에 태어난 금이 식신대사를 할 때 조우를 감안하면 좋다. 그래서요, 용신을 취할 때
보통 억부용신이 정상적인 보통의 프로세스죠. 그러나 이 기후와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용신을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름 목과 동금, 겨울의 금, 이 양자는 여름 목은 너무 뜨거워서 불은 타오르고 그래서 목이 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겨울에 금은 차고 물은 얼어서 너무 차갑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목과 동금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조후와 조화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후의 신을 용신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수상관은 비록 정관을 봐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관살 모두 너무 차갑기 때문에 이 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화가 어, 실살이든 정관이든 불문한다는 거죠. 이 정관을 사용하면은 상관경관 위화백단 이런 폐해가 있으나 그 폐해보다 조후가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후가 맞춰지면은 이 금수상관이나 여기서는 이 상관경관해서 그 폐해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보통 목화상관은 인성을 봐야 된다. 여름에 나무는요 너무나 힘들죠. 나무 입장에서 이 가뭄 속에 나무가 있으면은 어, 본인 살기도 급하죠. 그래서 이게 인성을 식신격에서 인성을 잘못 보면 탈식, 도식의 위험이 있으나 그거보다 우선 조후로 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양자가 모두 조후에 입각한 용신을 취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이에요. 궁금과 하목은 용신을 취할 때 이 조후의 입각에서 용신을 취용을 해야 된다. 우운의 희기, 즉 취운도 대운의 길, 흉도 조후의 입각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요, 이 보통 식신대살하는 식신으로 제살하는 사주에서 대운을 보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식신제살하는 사주가 대운의 길, 흉 판단은 일간이 신약하면은 인성운이나 비거운이 좋죠. 반면에 일간이 강하면은 식상운은 좋고 재성운은 안 좋죠. 또요,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데 식신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살이 태거가 되면은 아, 이 칠살을 부주해 줘야죠. 그러니까 재성운이나 관살운이나 이렇게 부주를 해줘야 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인성으로 문제의 원인이 이 식신이 왕한 것을 극해줘야죠. 그래서 제살태가가 되면은 인성운, 관살운, 재성운이 좋은 거죠.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나서 식신으로 제살하는 사주인데 여기에 일반론에 입각해서 식신 제살하는 경우에 대운 보는 방법을 이 사주에 적용하면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을 볼 때도 조후의 관점에서 운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조후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 그, 일본 통상적인 것은 억부의 관점에서 용신을 정하고 대운도 취운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호 관계에서는 즉 동금이나 하목에서는 조호로서 용신을 취하고 대운도 별도로 즉 조후의 입각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는 금수 식신격이니까 여기 칠살이 조용신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관살이 용신이 되니까 조용신이죠. 우는 이 관살을 생해주면 좋죠. 재운과 관살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는 재운과 관살운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일간이 이렇게 사유합을 했고 록에 통근을 하고 있죠. 식신 세력을 보니까 식신이 굉장히 왕하죠. 그리고 칠살도 두 군데에 투출이 돼 있고 왕지에 통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결코 약하지는 않으나 이 칠살 세력과 식신 세력, 이 극설 교가를 그 감당하기가 버겁죠. 그래서 이 일반 논에 입각하면은 식신 대사할 때 대운 보는 방법에 의하면 일간이 신약한 음,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인성운이나 비거운이 오면은 일반적으로는 일반론에 입각하면은 인성운이나 비거운이 마땅하죠. 그런데 조회의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인성운이나 비거운보다 이 조후인 관사를 강화시켜 주니까 대운이나 관사운이 좋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신약하기 때문에 여기처럼 인성운과 비거운이 오면 이게 영욕을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운이 조금 이게 극설교가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인성운이나 비거운 와도 일간을 일간이 힘이 있어 봐야 별로 좋은 점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재운이나 관살운이 와야 좋다는 얘기죠. 즉 조후의 관점에서 대운을 판단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운이 관살운은 가장 좋고요. 인성운도 좋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요, 이 겨울의 금은 아, 이런 그 당연한 이치로 용신을 취하고 대운을 취운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죠. 즉, 이 동금의 경우, 동금이나 하목의 경우는 이 조후의 관점에서 용신을 취용을 해야 되고 대운의 희귀 판단도 조후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 예, 동금뿐만 아니라 하목도 그런다고 그랬죠. 하목이 인성을 보면은 이렇게 식신이 도식 탈식에 대해서 합격이 되죠. 그런데 여름에 나무는 어, 뭐 격의 파괴 이전에 살고 봐야죠. 그래서 강해야 좋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목은 신강한 해야 가뭄에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도 하목의 경우도 용신과 대운을 볼 때 이런 억부론적 입장에서 봐야 이 대운의 기흉이나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반드시 조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네, 그걸 말씀드릴 메인 테마죠. 네, 평균적 원문을 보면요. 이 식신격은 원래 인성을 싫어하는 거죠. 식신격의 인성을 보면은 이게 식신이 탈식되죠. 도식, 밥그릇이 엎어진다. 네, 그랬어요. 목화식신은, 즉, 하목이라는 얘기죠. 목화식신은 여름에 불은 굉장히 타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이 탄다. 그래서 인성이 투관되면은 장애가 안 된다. 방해가 안 된다. 이렇게 식신 이렇게 투관됐죠. 그래서 식신격인데 인성이 이렇게 식신을 탈식시키죠. 그런데 이 조우상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용신이. 그렇고요. 여기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하목은 여름에 불이 타올라서 목이 탈 수 있어서 반드시 조의 관점에서 용신을 취용을 해야 된다. 가 본 내용입니다. 예. 병진전 이게요. 우운을 볼 때도 하목인 경우 이 식신격이 인성을 지니고 있어서 파격이 되는 경우죠. 식신대인.
식신대인의 논리, 그게 억부의 논리죠. 이거에 입각해서 대운의 희귀 판단하면은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식신이 인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대운 보는 방법은 얘기를 했죠. 이 인성이 식신을 탈식시키니까 얘가 병이거든요. 그래서 재성으로 재극인을 함으로써 병을 치료해야죠. 극하지 못하게. 그러면은 식신격이 생재를 해서 성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성운이 좋고 어, 식상운도 좋죠. 재성운을 생하니까. 반면에 인성운이 오면은 식신을 도식시키니까 매우 흉하죠. 또 관살운도 기신을 생하니까 나쁜 운에 해당하죠. 이게 억부론적인 것이죠. 그러나 조의 관점에서 대운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반론적인 억부론적 관점에서 대운의 그 시기 판단, 치운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평균 평주를 보면요. 예, 목화 상관이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 그것은 조후의 의미다. 이렇게 지금 목화 식신격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라고 왜 했느냐? 이렇게 사화에서 병이 투관되고 병이 양쪽으로 투관되고 이 병은 장생에도 통고 오고 록을 얻고 왕지를 얻었죠. 굉장히 왕하죠. 식신이 왕하면은 상관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주 뜨겁다는 거죠. 그래 나무가 살아남기 급급하죠. 예. 그때 물이 있으니까 굉장히 해갈이 되는 거죠. 인성이 가벼우면은 물이 가벼우면은 오로지 어, 인성과 비거분이 좋다는 얘기죠. 인성으로 어, 나무를 생해줘야죠. 해갈을 시켜야죠. 비겁도 이렇게 뜨거우면은 이 나무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비겁으로 이 도움을 받아야죠. 예, 살아남으려 예,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개수 인성이 여기 록에 통근을 했죠. 그래서 그 기상이 중화를 이룬 거죠. 이게 적천수의 최고 원리가 중화를 이루는 거죠. 이 사주에. 이 조후도 크게 보면은 이 중화를 이루는 방법이죠. 기후의 중화를 너무 뜨겁기 때문에 차갑게 하는 거죠. 반면에 동금은 너무 차갑기 때문에 뜨거운 기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중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예. 적천수에서는 이 용신을 5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모두 다 이 중화를 이루기 위한 것들입니다. 억부용신, 통관용신, 전왕용신, 병양용신, 이런 조후용신. 이게 다 중화를 이루기 위한 거죠. 그래서요, 병신운과 정유운이 모두 좋은 운이다. 예, 이렇게 신금, 유금이 오면은 이게 이 개수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금생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리고 식신격이니까 어, 이렇게 일간도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그래서 이 대운은 이렇게 써놨는데 지지 위주로 대운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만약 무술 재운이면은 인성을 생해주는 관살운이나 인성운이 와야 좋은데 재운이 와서 재극인을 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무술 재운은 인성을 파괴해서 아마도 안 좋은 일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틀림없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운을 할 때도 반드시 이 운의 입각에서 봐야지 일반론의 입각에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예.
그, 겨울에 금이 관살을 사용하는 거. 즉, 너무 차기 때문에 화를 사용하는 거죠. 관살을. 또 여름에 목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를 사용하는 거. 이것은 모두 동일하게 조우의 뜻이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뭐가 다르냐? 네. 겨울에 금 같은 경우는 관살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동금은. 관살을 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조우식으로 봐야죠, 동금은. 그러나 여름에 목은 인성이 없어도 일간이 강하기만 하면은 아무리 가뭄이 들고 그래도 이 튼튼한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지간한 가뭄에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인성이 가벼우면은 아까 이게 인수운이 좋은 건 당연하죠. 나무가 물이 필요하니까 인수운이 오면 좋은데 비겁운이 와도 괜찮다는 거죠. 뿌리가 깊어지니까요. 어지간한 가뭄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이 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특히 이게 이거 보면은 어, 겨울이 견디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름보다. 겨울에는 너무 추니까 불이 필요하다. 여름에는 너무 덥기는 해도 음, 인성이 없어도 뿌리 깊은 나무면 귀격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가벼우면은 인성운이 오면은 당연히 좋은 거고요. 해가를 시키니까. 어, 겁재운이 와도 비겁운이 와도 일간을 그 나무로 치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니까 그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보강되니까 귀함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런 경우 하목인데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인성은 없는데 재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목인데 이걸 보면요, 병 이제 원문의 내용을 보면 여름의 목인데 이 사주는 여름에 태어났죠. 보니까 이 사주에 물이 없죠. 인성이 없어요. 재성만 있어요. 이 사주에 이제 천간 네 글자를 보면은 격국용신과 같은 오행, 격국용신이 화죠. 화를 제거하고 일간과 같은 오행을 제거해 놓고 보니 재성만 남은 거죠. 즉 식신격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 식신생재의 사주죠. 식신생재의 사주인데 아, 여름에 나무란 말이에요. 하모. 그래서 인성이 필요한데 인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동금과 겨울의 금과는 달리 하목은 인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없어도 일간이 이렇게 강하면은 어느 정도 그 귀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일간을 보니까 록을 깔고 있죠. 이걸 록의 좌였다고 그러죠. 시에도 또 록이고요. 묘구에도 통보를 하고 있죠. 일간이 엄청 강하죠. 하목이 재성을 쓰는 경우, 즉 이게 하목이 식신생재하는 경우죠. 그러면 불은 타오르고 토는 다 메말랐다. 땅바닥이 다 갈라졌다. 그래서 귀함이, 즉 부기가 단지 겨우 그 무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격국의 등급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게 문관이 아니고 무관이라고 한 거는 조금 이렇게 뭐 무관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문관 우선이었으니까요. 격국의 등급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황도둑의 사주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서 선생의 주석을 보면요. 화목이 재성을 사용해서 불은 타오르고 토가 건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성이.
조후 때문에 그렇죠. 비록 인성을 반드시 사용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인성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조우로서 인성을 취해야 된다. 인성은 결핍되거나 작아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건이라는 얘기죠. 근데 있으면 여기 인성이 하목인 경우 반드시 그걸 쓰지 않을지라도 가급적 인성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인성이 이렇게 없어도 일간 자체가 뿌리가 깊으면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가뭄이라고 그래도. 황도둑의 사주에서 다행스러운 점, 좋은 점은 갑이 록에 잘 앉아 있고 통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천지세, 이게 이제 식간론에 나오는 적천수의 표현이죠. 하늘을 찌르는 듯한 기세라는 거죠. 이게 통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런 하늘을 찌르는 기세가 이미 이루어졌다. 일간이 몹시 왕하다. 일간이 체력이 빵빵하다. 그래서 인성이 없어도 견딜만하다. 그 얘기죠. 그러나 결국에는 어, 너무 지나치게 메말랐다. 사주가 물기운이 없어서 메말라서 중화의 도를 이루지 못한 게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귀함이 이 부기가 무관에 무관밖에 할 수가 없었다. 사주 등급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져서 중화의 도를 그 중화를 맞추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요. 이제 대운을 보는 것을 한번 보면은 목화식신이 생재하는 경우죠. 갑이 인목에 좌하고 시에서 또 인을 봐서 일간이 매우 왕하죠. 일간이 매우 힘이 있어서 여름이라고 해도 견딜 수가 있다. 왕하기 때문에 설하는 것을 사용한다. 이거를 이렇게 왕하면은 설하는 거를 화를 사용하죠. 여름이니까. 다만 화가 많으면은 목이 불탈 수 있는 그런 걱정은 있다. 화가 많으면은 결코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화운이 오면 불탈 수가 있으니까. 이 사주는 묘한 점이, 좋은 점이, 장점이 식신은 가벼운데 이게 재가 무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의 기운을 기토는 습토니까 화기를 설기한다는 거죠. 재로. 이 화의 문제를 이 재로 설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화식하는 거죠. 일종의. 칠사를 인성으로 설계하는 것을 화살한다고 하듯이 화식하는 거죠. 그래서 접천수에 보면은 이 부자사주의 특성은 재성이 그 재성이 통문호해야 된다고 할 거예요. 문호해 즉 재성이 이렇게 식상을 설계하고 어, 관사를 생하는 그 역할을 자기 역할을 유정하게 잘 하는 경우를 통문호라고 그래요. 재기가 통문호했다. 그게 부자사주의 특성이다. 재성이 일간에게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식상이 너무 뜨거워서 문제인데 이 기토, 습토로서 뜨거움을 설한다는 거죠. 화식한다는 얘기죠. 그 점이 좋다는 거죠. 뜨거운 기운을 설기시킨다, 감소시킨다는 거죠. 다만 너무 여름에 그 나무가 지나치게 메말라 있다. 그래서 부기가 이 귀함이 단지 무인에 불과하다. 부분을 보면은요, 이렇게 굉장히 왕하죠. 일간에. 그래도 식상이 있고 재성까지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왕하다고 그래도 자기 혼자 이걸 모두 다 커버하기가
이런 관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목이기 때문에 인성운이 오면은 좋습니다. 예. 이 사주 원국에 물기운이 없다고 그래도 인성운이 오면 좋죠. 그리고 일간이 이렇게 강해도 비겁운이 와도 괜찮죠. 원국 자체가 굉장히 조열한데 여름에 그 가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비겁으로서 일간에 그 힘이 돼주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비겁의 운이 마땅하다는 거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을축서부터 쭉 이문까지 이게 해자축 인성운이죠. 어, 임계수 인성운이죠. 갑을목은 이제 비겁운이죠. 여기는 굉장히 좋죠. 이 35년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좋고 이롭다. 여기 이쪽으로 와도 인묘 진도 뭐 나쁠 거 없죠. 이 사주가 본래 아름다울지라도 사주도 깔끔하죠. 식신격이 재성을 생하는 식신생재의 사주죠. 다 예, 식신도 장생 목에 통보를 하고 있고요. 기토도 역시 왕지에 통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 목을 또 얻었죠. 엄청나게 다 깔끔하게 돼 있죠. 원곡 자체가 좋은 편이죠. 성격이 됐죠. 그리고 운 또한 굉장히 좋게 왔죠. 그러나 본질적인 그 조우의 관점에서는 중화를 이루는 것을 조우 관점에서는 중화가 안 돼 있는 거죠. 다른 거 억부적 관점에서 이런 게 모두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아주 기격은 아니다. 좋기는 좋으나 아주 빼어난 기격은 아니다. 그만큼 조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예, 오늘의 그 결론인데요. 예, 이거를 중요시 여겨야죠. 예, 겨울의 금과 여름의 목은 조후의 입각에서 용신을 찾고 대운의 기경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 겨울의 금은 이 불기운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조유용신을 취해야 된다. 그러나 여름의 목은 일간이 신강하면은 일간이 힘이 있으면은 물이 없어도 일간이 체력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다. 양자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 그것까지도 아울러 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아까 식신생재하는 사주, 이 사주에 있어서 식신생재하는 이런 사주에 있어서 대운 보는 방법은 일간이 신약하면은 인성운이나 비거운이 좋다고 했죠. 일간이 강하면은 어, 재성운이나 식상운 이쪽이 좋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식신생재한 사주는 관살 운영은 일간이 신약하든 신강하든 불문하고 다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 논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죠, 이 사주는. 그러나 이게 그거 플러스 이렇게 일간이 이렇게 아무리 강하다고 그래도 식신생재하는 경우는 결국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일간이 강한데 식신하고 이 재성 세력 모두를 감당하기에는 어렵죠. 특히 여름에 나무 화목이기 때문에 이게 조우상 인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모군이 와도 비거분이 와도 체력을 길러줘서 그 가뭄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목인 경우 대운을 볼 때도 이게 어, 지금 아까 식신생재하는 그 사주의 일반론으로 이거를 조후를 이 치운을 운을 보는 거는 어,
조금 부족해 보이죠. 요거로는. 일반론은. 이렇게 항목이면은 조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런 거죠. 조의의 관점은 이게 인성이 필요한데, 관사론이 와야 되니까. 그러면요, 관사론 잘못 오면은, 이게 원국에 인성도 없는데, 관사론 잘못 오면 지금 가뭄이 들어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그걸 받아서 잘못 오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인성운이 아니면 반드시 이 비거운이 와야 돼. 그게 핵심이죠. 예. 이것으로요, 자평진전 4권을 마치고요. 이제 자평진전의 마지막 권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평관격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